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2015년 1학기 중간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장 1차에서 운동부터 고장 선운동량과 충돌까지예요. 첫 번째 문제. 예, 아시다시피 힘을 적분하면 1이죠. 특히 그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의 경우,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유도할 수 있어요. 네, 그거 해보래요. 자, 그럼 이 일은 힘을 적분한 거다. 적분 구간은 처음 위치 xi에서 나중 위치 xf까지. 그 다음에 뉴턴 운동 법칙 f는 ma. 근데 가속도가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속도가 위치를 시간에서 미분한 거니까 dx는 v dt. 그러면 여기서 dt 되어져서 어느새 속도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시한 적분이죠. 그래서 처음 속도 vi에서 낮은 속도 vf까지 mv dv 엥. 그래서 적분하면은 2분의 1 mvf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i의 제곱인데 저기 나중 k값 앞에 게 뒤에 건 처음 k값. 그래서 k값의 변하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예, 1 운동의 정리 유도했죠. 자, 다음 질문 C. 예, 보존력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걸로 주어지죠. 그래서 보존력의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보이래요. 자, 그럼 방금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힘을 적분한 거라는 거 유도했고, 1 운동 에너지 정리.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게 힘이니까 보존력. 그러면은 보존력을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하겠네요. 그 미분과 적분은 그 역연산 관계죠. 자, 그럼 이제 둘을 더해요. 그러면 0이죠. 즉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원래 미케니컬 에너지 MACH를 붙이고 싶었는데 생각했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가속도 A로 위로 움직여가지고 위쪽 방향 속력이 V0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작용하는 힘은 중력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체중계 위에 서 있다면 체중계가 떠받쳐주는 힘, 그게 수직항력.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내부의 관측자의 경우에는 외부하고는 달리 힘이 하나 더 보이죠. 관성력. 그래서 가속도가 위쪽이면은 가속도가 반대로 이렇게 관성력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부의 관측자 입장에서는 R자에 물고 보면은 수직항력 위쪽, 중력 아래쪽, 관성력도 아래쪽. 그래서 수직항력이 m g 플러스 a. 그래서 수직항력이 겉보기 무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게 mg보다 ma만큼 더 무거운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질문 B.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내부의 관측자가 봤을 때 엘리베이터는 중력이 좀 더 세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뭐 h만큼 낙하한다. 그럼 2분의 1 gt제곱이 아니고 중력이 세져서 2분의 1 g 플러스 h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2분의 루트 2h 나누기 g 플러스 a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만일에 중력만 작용하면은, 그래서 그때보다 중력이 세져가지고 더 빠르게 낙하하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돼요. 엘리베이터 내부의 관측자에서는.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관성력 관련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물체가 서로 충돌하는데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보이래요. 그러면 이제 작용반작용의 법칙, 물체 2가 물체 1한테 가하는 힘하고 물체 1이 물체 2한테 가하는 힘은 서로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 그럼 더하면 0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물체 1의 운동량 변화가 같고 뒤에 거는 물체 2의 운동량의 변화가 같고, 그러면은 미분 안으로 몰아써주고, 그러면은 이게 총 운동량이죠. 토탈. 그걸 시간에 미분한 게 0이래요. 그러니까 총 운동량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한다. 일정하다. 자, 됐죠? 작용반작용 법칙으로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 B. 이제 충돌을 하는데 탄성 충돌이래요. 그러면은 운동량이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해가지고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연립하는 과정이 참 지긋지긋해요. 그렇다고 공식을 암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식이죠. 그래도 암기하면 편해요. 그래서 V1F는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V1I,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V2F, 아니 뭐라는 거야, 2배의 M2 V2F. 그 다음 여기서 1하고 2를 바꿔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암기하면 되죠. 자, 그러면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1I, M1 더하기 M2분의 M2 빼기 M1 V2F. 그런데가 아니고 이게 답이에요. 질문 B의 답. 연립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암기해서 써도 되겠고, 물론 서술형 문제면은 연립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다음 질문 C. 질량 중심의 충돌 후 질량 중심의 속도, 충돌 후나 충돌 전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 전으로 구할게요. 자, 그러면 M1 더하기 M2분의, 그러니까 분모는 질량의 합, 분자는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의 합. 질문 C 됐고, 자, 다음 질문 D. M1이 M2보다 무지 무겁고 V1이 0이래요. 그러니까 V1F가 0이래요. 그러면 V1F는 뒤에 항만 써주면 되겠죠.
V2F도 뒤에 항만 써주면 돼요. V1i가 0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야. 왜 이래. V2i. 자, 그 다음에 M1이 무지 무거운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M1의 극한을 취해요. 그럼 이거는 M1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0에 가깝고 얘는 거의 마이너스 V2i.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무거운 코끼리한테 장난감 자동차가 부딪혀요. 그러면 튕겨 나오죠. 무거운 코끼리는 뭐가 부딪혔냐? 계속 멈춰 있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딜레마이긴 한데 서술은 문제라면은 운동량이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해서 뭐 과정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단답형 문제라면은 얘네를 암기해서 써도 암기하면 뭐 그만큼의 이득 보는 게 있겠죠. 예.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만하고,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이제 경사를 점점 급하게 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물체가 움직이죠. 그때 정지마찰 계수를 구하래요. 뭐 그 각도에서 탄젠트 채우면 된다, 다 알 텐데 그래도 그걸 한번 유도해 보면 비탈면을 따라서 알짜 힘이 그러니까 여기 중력, 수직항력, 그리고 마찰력. 근데 여기서 중력을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보내야죠. 그러면은 얘가 mg 사인 세타, 근데 세타가 세타 c, 얘는 mg 코사인 세타, 얘도 세타가 현재 세타 c. 자, 그러니까 경사면 아래로 mg 사인 세타 c, 그리고 못 내려가게 최대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에서 뮤s 곱하기 수직항력 mg 코사인 세타 c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0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mg 지어지고 정지마찰계수 뮤s는 코사인 세타 c분의 사인 세타 c, 한마디로 말해서 탄젠트 세타 c. 다 알고 있을 텐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유도해 봤고요. 자, 질문 B. 이제 움직여요. 그럼 움직일 때는 운동마찰계수가 작용하죠. 그래서 요 비탈면을 따라 이렇게 L만큼 이렇게 움직였다. 자, 그랬을 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역시 경사면 따라서 알짜 힘이 mg 사인 스타 c, 그리고 이제 운동마찰력, 그러니까 운동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은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런데 여기서 mg 사인 세타 c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뮤s 빼기 뮤k인데 문제에서 운동마찰계수가 정지마찰계수의 절반이래요. 그러니까 2분의 뮤s mg 코사인 세타 c는 ma. 그럼 m 재어지고 가속도가 2분의 뮤sg 코사인 세타 c. 근데 뮤s가 탄젠트 세타 c,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c분의 사인 세타 c.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c 지어지고, 그래서
2분의 1g 사인 스타 c가 가속도예요. 그 다음은 이제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곱하기 편이, 처음 속도는 0이라서 안 썼고, 자 그럼 v는 루트 가속도 대신에 2분의 1g 사인 스타 c 대입하고 곱하기 l, 그러면 루트 gl 사인 세타 c. 요렇게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됐고요.